여러분들 혹시 채권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채권 시장? 그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레고랜드에 흥국생명까지 이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를 연달아 겪으면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은 얼어붙게 되면서 돈맥 경우가 오게 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쳐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설사.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신용이 높든가 담보가 있든지 해야 하잖아요. 건설사와 시행사의 경우 대체로 공사 중인 건물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받습니다. 뭐 당장은 가치가 없어도 완공 후에는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니 이거 좀 괜찮네 싶으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완공 전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한 건데, 채권 시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서 대출도 어려워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는 갑작스럽게 자금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건설사를 괴롭히고 있는 건 대출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된 거죠. 게다가 기준금리가 오르는 건 건설사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자가 높은데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가 더블 아니 따더블로 뛰어버린 거야. 이건 그냥 건설사를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금융당국이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지만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부도나는 건설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한국건설사 부도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때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받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PF는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인데요. 한마디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보다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이 사업 한번 보세요. 이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에서 시작돼요.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시리가 어느 때인데 여기서 약을 팔어. 당장 꺼줘. 저런 걸로 눈 버리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봐봐. 서울 알짜배기 땅에 새로 짓는 건물이란 말이다. 살짝 끌리긴 하네. 오케이, 이런 핫플레이스에 건물 지으면 무조건 성공이지. 먹고 더블로 가.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를 보고 이건 되겠는데 싶으면 빌려준다는 소리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된 담보가 아니다 보니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PF 대출은 다른 상품들보다 금리가 높다고 하죠. 뭐 금리가 높다고 하면 이자율이 높다는 거니까 인기가 엄청날 것 같지만 최근에는 PF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때문이라고 하죠. 뭐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주길래 믿고 빌려줬지만 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린 상황이고, 뒤통수에 얼얼함이 가시기도 전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거부한 일이 터져버렸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두 차례 연속으로 터져버리다 보니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얼어붙으면서 돈맥 경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들 위험해 보이는 건 내다 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투자자들은 어떤 것부터 정리하지 하면서 찾다 보니까 어라? 부동산 PF라는 게 있네? 그들이 보기에는 당장 가진 건 없지만 나중에 꼭 성공할 테니 돈 빌려줘 이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제까지 당한 게 있으니까 믿고 투자하기가 좀 그래. 결국 채권 시장은 부동산 PF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그동안 빌려줬던 돈도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니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엄청난 양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던 거죠.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만 해도 무려 21조 8,342억 원.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 공기업이지만 이 정도 손해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해도 약 27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죠. 공기업인 만큼 한국전력공사의 신용등급은 AAA를 자랑했었습니다. 뭐 채권 시장이 보기에도 전기를 관리하는 곳이 망하겠어 싶었던 거지. 이로 인해 그나마 있던 채권 시장의 자금도 한국전력이 쓸어 담아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도 돈을 안 빌려줘. 아니 강동 송파라는 아주 노릇노릇한 노른자 땅에 위치한 둔촌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1만 2천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겁나게 큰 규모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2022년 10월 21일 만기가 일주일 남은 7천억 원 규모의 PF 차환을 시도해봐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투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시공사업단이 보유한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 HT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도급 순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평가한 순위 같은 건데, 이게 10위 안에 들 정도라는 건 급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돈도 꽤 많다는 거죠. 하지만 7천억 원이라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10월 27일 가까스로 7천억 원의 차환에 성공하면서 위험을 잘 넘기나 싶었지만 재건축 사업의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죠. 2022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겁니다. 총 3,695가구를 모집했는데 신청자는 17,378명
18명이었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평균 경쟁률은 4.7대 1 정도밖에 안 되네. 청약 전에 10만 명이 신청할 거라고 설레발치던 거에 비하면 약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지. 뭐 이런 상황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2021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7,710가구였지만 2022년 10월 47,217가구로 증가했다고 하죠. 이건 2배가 넘는 엄청난 떡락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전국 주택 거래량은 89만 4,238건이었지만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전국 주택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9.7%나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건설사에서 그동안 여기저기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2021년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화랑이었을 때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놨던 거야. 그래도 이게 다 팔리기만 하면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 될 수는 있었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에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1년 7월까지만 해도 0.5%였으나 2021년 8월 26일 0.25%포인트 상승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24일 기준 3.25%를 찍었죠. 뭐 집값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이자 생각하면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만 건설사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 건물 지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왔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 온 거죠. 특히 PF 대출 같은 경우 리스크로 인한 거부감과 금리 인상으로 미쳐버린 고금리를 보여주고 있어. 아니 그 알짜배기 땅에서 한다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10월 28일 만기하던 채권의 금리는 3.5%에서 4.47% 사이였는데 채권 차환하면서 현대건설은 7%, 나머지는 다 12%를 찍어버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절약해가면서 건물 짓고 마무리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이것마저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세계 시장이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풀리게 되었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적으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이 붙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증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했고 돈을 빌리긴 어려운데 금리는 더럽게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한 기업은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조졌네. 이러다 얘들 싹 다 부도나게 생겼는데요. 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빨리 채권시장 살릴 방법 좀 생각해봐. 아씨 또 나한테 그래. 돈이 안 돌아서 문제면 우리가 돈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너 평소랑 다르게 머리 좀 썼다? 좋아 채권시장 CPR 들어간다잉. 이렇게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즉 채안펀드를 캐피탈콜 방식으로 가동하기로 한 거죠. 채안펀드란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캐피탈콜이란 목표한 투자금을 다 모아놓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조성해 집행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돈 풀어서 얼어붙은 채권시장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거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채안펀드를 투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1차로 3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1차 캐피탈콜을 실시했고 2023년 1월까지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2022년 11월 24일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채안펀드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건설사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죠. 먼저 우석건설은 충남 지역에서 시공능력 평가 6위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명함 내밀면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2021년 매출만 해도 2020년보다 59% 오른 1232억 원을 찍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9월 30일에 부도가 나버리네? 대출 받아서 건설 자재도 사고 공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 안 빌려주는 건 기본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모자라서 금리까지 올라버린 거야. 이런 상황에 빌려줬던 돈까지 뱉어내라고 하니 파산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석건설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꽤나 안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2022년 11월 29일 둥원건설사업이라고 하는 회사 또한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둥원건설사업은 경남 지역 도급순위 18위의 중견기업이었는데요. 2021년만 해도 약 5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600억 원 규모의 공사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2022년 11월 25일에 1차, 28일에 2차로 도래한 22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기 못하기 시작해버리네. 이때 공사 금액 대부분을 PF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PF 대출을 잘 안 해주기 시작하면서 부도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둥원건설 사업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은 했다고 합니다. 제3금융권에서 이자만 연 36%인 사치까지 써서 돈을 끌어모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런 눈물난 노력에도 결국 부도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중견 기업이 하나하나 망해가고 있는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진다면 대기업도 이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건설사들에게 돈 빌려주는 게 위험하다고 난리인 상황인데 여기서 중견 기업이 줄도서 내버리면 아무리 대기업
기업이라도 믿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상황이 오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유동성 작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벌써 중견기업이 줄도서날 초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하루빨리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